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모든 암호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금에 관한 차트이고요. 밑에 거는 비트코인에 관한 차트입니다. 거의 완전히 흡사합니다. 거의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금 ETF가 승인이 나자마자 이렇게까지 위로 치솟았습니다. 300% 이상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위로 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제 내년에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죠.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아니면 혹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호재성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금처럼 이렇게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든 뭐든 좋으니까 이렇게 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새로운 자산이었죠. 암호화폐도 지금 현재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 곧 오리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짧게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ATM이 있고요. 미국 몬태나주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초콜릿입니다. 별게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거 월마트에 있는데 이게 딱 월마트 그 간판인데 월마트에서 비트코인 초콜릿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더 좋은 소식이겠죠. 다음은 이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그 양이 전세계 부의 전세계 돈의 0.013%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자산의 양이 전세계 돈의 1%가 되려면은 지금보다 75배나 시장이 커져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 날이 오기를 혹은 1% 이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저희들이 볼 기사 역시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에 어떤 영향 미칠까?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로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것과 함께 희소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반감기는 말 그대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시기를 말하는데 2009년 첫 등장 이후 비트코인은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쳐 지금 한 블록을 채굴할 때 이 12.5개의 비트코인을 보상하고 있다. 대략 4년마다 반감기를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최근의 반감기는 2016년 7월이었다. 다음 반감기는 2020년 6월께로 예상이 된다. 이 시기를 지나면 블록당 6.25개로 보상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16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은 600달러 수준이었지만은 이듬해 2만 달러까지 급등했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반감기가 다시 다가오면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속보, 금융위 5천억 자본 안정자금 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5천억 자본을 안정자금으로 운용을 하겠고 상황에 따라서 2천억을 증시에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약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더듬지만 지금 이거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제 증시를 살려주느냐, 왜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많이 말이 많은데 한국 증시도 국제 증시를 따라가지 않나라고 제가 짧은 이렇게 소견을 내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걸 굳이 2천억이나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잠깐 그 소생을 시키는데 의미가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바이낸스 CEO 거래소 순위 콜드 월렛이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오 창평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의 기준은 콜드 월렛이어야 한다며 콜드 월렛 수치는 위조하기 어렵고 거래량보다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애널리스트 조셉 영의 말처럼 해당 수치는 투자자들의 약세장에서 불안정한 거래소를 피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읽어드리느냐, 바로 캐나다에 있는 그 거래소 하나가 털렸습니다. 털렸고 해킹을 당해서 거래소에 있던 모든 돈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킹 당하는 사건이 안타깝게도 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거래소 측에서는 이 버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전에 마운트복스가 털릴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혹시라도 똑같은 그런 해커 집단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그 좋은 거래소를 저희가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가장 좋은 점은 거래소에 우리 암호화폐를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에 콜드 월렛 그것을 수치를 잘 보셔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제 안전한 곳에서 거래를 하는 게 낫겠죠. 바이낸스도 이제 굉장히 안전한 거래소이긴 한데 인생 누가 압니까? 어떻게 될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관한 업데이트인데요. 제가 사실 이 아모르 프랑스가 이제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는 것은 제가 한 3, 4일 전에 전해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이 클레버랑스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역시 체코의 기술 회사이고요. 클레버랑스 역시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아모르 프랑스 역시 체코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세계 4대 농업기업 곡물거래 블록체인 도입, 이른바 ABCD로 알려진 세계 농업기업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 국제 곡물 거래를 전자화하기로 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자, 곡물.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농업 관련된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4대 농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 블록체인 성공 가능성 15%. 그래서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틈새 시장에 자리 잡을 확률은 40%이며 블록체인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15% 정도라고 말했다. 이 양반은 어떻게 교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를 돈 주고 산 건지, 교수직을 돈 주고 산 건지, 아니면은 무슨 포커를 쳐가지고 교수직을 딴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에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 붐이 일고 여러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들어가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피델리티에 관한 소식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관리 총괄,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에 집중, 수탁 업무에 집중을 하겠고 거래소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돌았던 이 피델리티와 스텔라 루멘의 파트너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래소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파트너설은 약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로컬 비트코인 국가별 BTC 거래량 러시아 1위. 자, 해커의 왕국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 팽보다 안정적. 여기서 팽이 뭐냐면은 전통 IT 기술주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러한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최고치인 46%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격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안정적이면은 그만큼 ETF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애플 창업주 암호화폐 법정 화폐 대책 긍정적. 저번에도 관련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플 공동 설립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을 그 디지털 골드라고 불렀습니다. 즉 전자화된 금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80년대 신흥 부호 중 40%가 블록체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잘렸는데, 중국 현지 미디어 신화에 따르면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른 연구소가 2018년 후른 80년대생 자수성가형 부호 순위를 발표했다. 올해 17명의 부호가 새롭게 순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블록체인 관련 인사가 7명을 기록, 업계의 약진을 반영했다. 특히 여기에서 주요 인사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의 아버지이자 세계 최대 채굴업체 비트메인의 우지한 창업자가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바이두 블록체인 검색지수 작년 동기 대비 200%업.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죠. 바이두에서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지수는 평균 9,441건을 기록, 작년 동기 약 230% 상승했고
지난달 대비 9% 상승했다. 반면 최근 7일 평균 비트코인의 검색 지수는 15,356을 기록, 작년 동기 대비 27% 하락했으며 지난달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오스 채굴로 인한 소비 전력 비트코인의 66,500분의 1. 디지코노미스트의 통계에 따르면 이오스의 채굴로 인한 소비 전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채굴에 사용된 전력보다 현저히 적다고 전했다. 역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채굴하기 더 어려운 코인은 역시 없겠죠. 리플 공동 창업자 암호화폐 플랫폼 엘릭서에 투자.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랄슨이 최근 암호화폐 플랫폼 엘릭서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이 엘릭서는 기존의 블록체인 모델을 발전시킨 것으로 트랜잭션이 처리되기 전에 먼저 블록으로 집계되는 대신 실제 트랜잭션 배치 전에 블록이 생성돼서 더 많은 트랜잭션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바비리 비트코인 2년에서 3년 내에 2만 달러 돌파. 바비리가 누굽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이트코인 창시자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는 찰리리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비리가 나타났네요. 바비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는 바비킴이 있는데 또 바비리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허허, 이거 참 오보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 3년 내에 2만 달러 돌파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트론에 관한 소식 몇 가지를 들고 와봤습니다. 트론 메인넷 1일 트랜잭션 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추월. 그래서 5월에 출시된 트론 메인넷이 제네시스 블록 생성 이후 별다른 사고 없이 매끄러운 운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4일 트론 메인넷의 1일 트랜잭션 수가 3대 암호화폐를 추월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스틴 선이 굉장히 신이 나서 트윗을 날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트론에 관한 뉴스인데 최근에 오라클이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트론과 오라클이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트론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항상 이렇게 트론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라클이 이번에 뛰어든 블록체인 사업 분야는 서플라이 체인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그런 쪽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고 하죠. 서플라이 체인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IBM이 있죠. 이번 IBM도 크게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V체인이 있습니다. V체인 역시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회사입니다. 다음은 국내 관련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대신 제주에서 블록체인 사업하고 싶다. 홍준 위블락 대표 해외 나가려다가 제주도로 발길을 돌려 정부 가이드라인 나오면 제주 일자리 늘어날 것.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다가 가능성을 보고 일단 제주도로 왔습니다. 정부 판단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홍준 위블락 대표는 26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신속한 규제 정립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주도에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된다면 국내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또 한숨이 나오죠. 제가 이틀 전에 올린 기사에 한 정치인이 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려는 제주도 원희룡 지사의 그런 시도를 무참히 짓밟고 비웃었죠. 대놓고 비웃었는데 그때도 제가 좀 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애국자죠. 싱가포르를 나가려다가 그래도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지금 11월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전해드린 기사에 나왔죠. 2천억을 주식에 쏟아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정말 앞서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해외로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토시페이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사토시페이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이 사토시페이는 스텔라 루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결제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은 이제 페이팔 잡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지금 현재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결제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페이팔을 잡는다. 그리고 이 사토시페이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스텔라 루멘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좀 마지막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번 웃으시면서 제 영상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비트코인 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차트가 있죠. 그 차트에 따라서 이 악기의 음을 집어넣은 그런 영상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 배고픈 돼지가 꿀꿀거리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 이것도 예술의 한 분야라면은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전해드린 이 소식, 비트코인과 금, 차트가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딱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과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